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데라 컵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데라 컵케이크는 이름의 유래부터 명명하는 것부터 알려드리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마데라 지방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마데라 지방이 섬인데요. 이 섬이 적포도주를 생산하는 유명한 산지인데 여기서 이제 적포도주를 이용한 케이크를 만드는 그 레시피가 이제 시작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돼서 마데라 컵케이크라고 명명이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험 시간은 2시간인데요. 색깔이 안 나오지? 네, 시험 시간은 2시간인데요. 파운드 케이크처럼 덩어리가 큰 반죽들은 굽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길어지고요. 이런 버터 쿠키나 쇼트브레드 쿠키나 이렇게 작은 반죽, 그리고 컵케이크처럼 작은 반죽들은 굽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험 시간 자체가 짧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요구사항은 첫 번째 계량 구분하려 하시면 되는데요. 재료들은 9개의 재료가 당연히 있는데 특이한 재료는 건포도, 호두, 적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건포도랑 호두는 이 반죽 안에 넣는 충전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도주는 건포도를 불리는 용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반죽에 넣어서 반죽에 수분량을 많이 넣어 수분을 주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적포도주를 넣으면서 반죽에 나중에 가루와 함께 물을 추가했을 때 좋은 점은 반죽이 상당히 촉촉한 상태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마데라 컵케이크와 똑같은 컵케이크인 초코 머핀을 두 개 비교했을 때 식감을 따지면 마데라 컵케이크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포도주를 인위적으로 더 집어넣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초코머핀도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는 분은 적당량의 물을 약간씩 넣어서 한번 구워보시면 훨씬 다른 느낌의 촉촉한 느낌의 머핀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분 안에 계량하시면 되고요. 반죽은 크림법으로 제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죽 온도는 24도를 표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크림법은 반죽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계란과 버터가 분리되고요. 반죽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버터가 녹아내려서 크림성을 잃어버립니다. 크림성은 유지가 공기를 포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공기에 의한 부피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과학의 최적의 온도는 20도 초반대 온도의 반죽을 완성시키는 게 마데라 컵케이크 반죽의 포인트입니다. 크림법은 다 이 온도로 끝내셔야 돼요. 이거보다 차가우면 분리가 안 되더라도 엄청나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 온도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반죽 분할은 주어진 팬에 알맞은 양을 팬닝하시오. 주어진 팬은 시험장마다 다른데요. 어떤 시험장은 이렇게 평철판 자체에 판 자체가 머핀 틀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20개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에 속지를 끼우시고 구워야 되는 그런 형태의 팬이 주어질 때도 있고요. 어떤 곳은 평철판을 주고 은박컵을 주고 그것을 팬닝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박컵을 제시하는 곳의 시험장에서는 팬닝량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은박컵이 아랫부분이 두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반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알맞은 양을 팬닝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팬에 알맞은 양을 팬닝하셔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하나 무게를 잴 수 없기 때문에 부피로 정확하게 일정량 팬닝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포도주 폰당을 이래 바르시면 되는데요. 적포도주 폰당은 정확하게 폰당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폰당이라고 이거를 이제 명명했는데 그냥 분당이랑 슈가 파우더랑 적포도주 섞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회 바르는데 이따가 그건 레시피 만드는 법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죽은 전량 사용해서 성형하시오. 이게 팬닝 양이 정확하게 얼만큼을 넣으라는 게 없고 무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팬이 혹시나 조금 작은 게 주어지면 제품의 개수가 많아지고요. 팬이 조금 크게 주어지면 제품의 개수가 적어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먹음직스러운 제품은 두툼하고 큰 제품이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닝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팬닝을 하시고요. 넘치지 않을 만큼만. 예, 그렇게 팬닝을 하시고, 주어진 팬에 최대한으로 큰 부피를 만들 수 있을 양을 팬닝 하시고요.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드시면 이게 제일 좋은 제품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팬닝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 팬에 80% 정도를 이제 팬닝 하시면 되는데, 80% 정도로 하면 이 사진에 있었을 때 이제 왕관 모양의 이제 속지를 끼우게 되는데, 그 왕관 모양의 속지했을 때 그 왕관의 그 제일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서부터 80%를 반죽을 채우시는 게 이제 일정하게 반죽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 왕관 그 끝부분 윗부분을 기준으로 80%를 채우시면 거의 나중에 넘쳐서 그 팬에 달라붙을 정도의 반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만드는 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가루재료 미리 채치시고요. 머핀틀에 속지를 끼우신다. 몇 개의 제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한 25개 정도의 종이를 미리 끼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추가로 더 끼우시고 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건포도에 포도주를 부어서 전처리 해준다. 건포도는 미리 미지근한 물을 살짝 씻으신 다음에 포도주에 부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버터를 풀고요. 기계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소금 설탕 넣고 열심히 크림화 시키고요. 설탕 입자가 작아지면 계란을 넣어서 크림화 시키시면 됩니다. 계란은 기계 사용 시 1개당 30초 이상으로 3단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계란이 전체 양으로 봤을 때 기계 사용할 때는 10개라고 가정했을 때는 처음에 5개 이상만 안 넣으시면 돼요. 처음에 전체 계란량의 절반 정도의 계란을 넣으시고 열심히 크림화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계란을 나눠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개라고 하면은 5개 넣고 1개당 30초 정도 하니까 한 3분 정도를 크림화 시키신 다음에 고무줄로 긁어주고, 그 다음에 3개 넣고 한 1분 30초 돌리고 고무줄로 긁어주고, 2개 넣고 긁어주고, 2개 넣고 크림하고 긁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한 크림 반죽이 되면 이제 채친 가루를 넣고 호두, 건포도, 포도주를 넣고 팍팍 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끈한 반죽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짤주머니에 넣고 80%의 양을 일정하게 짜주시면 됩니다. 파운드 케이크와 다른 점은 비중을 측정하지 않는 건데요. 비중을 측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호두와 건포도라는 충전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중이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측정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 측정을 안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정하게 짜 넣은 다음에 바로 오븐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적포도주와 슈거 파우더를 섞어서 폰당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울 때 180, 160 오븐에서 한 25분 정도 굽다가 한 95% 정도 익으면, 아니면 90% 정도 익으면 이것을 꺼내서 폰당을 바르시고 다시 오븐에 넣고 5분 정도 굽습니다. 굽는 것보다 여기서는 건조시키는 의미가 커요. 왜냐면은 오븐에서 꺼냈기 때문에 이미 반죽의 온도가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높은 온도로 익히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려갔기 때문에 겉면만 이제 말리는 상태거든요. 약간 들어갔을 때 나중에는 폰당을 바르시고 나서 5분 정도 건조시켜서 표면이 이 사진과 같이 하얗게 설탕 결정만 생기면 그때 꺼내시면 됩니다. 그럼 완성이고요. 자, 이렇게 설탕 결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제 적포도주 안에 이제 물과 그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액체 상태의 폰당을 발라서 오븐에 들어가면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설탕 결정만 남아서 이렇게 사탕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해서 이제 꺼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메뉴는 아니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좋은 제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드는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